예, 이준석 신지의 잘 그리고 괄호 열고 못 괄호 닫고 된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만남일 때도 있고 잘못된 만남일 때도 있다 이거죠.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나오실 때마다 네. 두 분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쫙 올라갑니다. 그만큼 많이 보시고 화제가 된다는 건데 어떠세요? 기대치에 부응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저희 싸우길 기대할 거예요. 네, 네. 열심히 싸워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두 분 결정이니까. 근데 뭐 어제 워낙 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네. 어떨 때는 좀 협력하고 어떨 네. 때는 네. 잘 싸우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어제 뭐 박지원 의원하고 전원책 변호사하고 워낙에 그건 싸우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 분이 유도하시는 건 화합하게 아니죠? 기대하셨어요? 아니. 두 분이 화합하게 기대한 거죠, 저희들은. 사실 예, 싸우는 건 저하고 전원책 변호사하고 싸운.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당해요. 그렇죠. 네. 넥타이 안 맨다고. 네. 넥타이 반드시 또 메고 나오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두 분이 토론할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연성 씨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저 노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현주 의원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잘 몰라가지고. 그 유튜브 안 하는 분들을 이제 전현직 정치인들 중에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 안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 안 하십니까? 하면 저 나중에 구속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 주변에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친한 정치인들 많은데 네. 그분들이 초심이라는 건 저도 다 좋게 봤어요, 보면은.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팬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보다 팬층이 요구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분들 중에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에 해당할 수도 있는 다소 이제 좀 비약이 심한 내용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뭐 단적으로 구속될 것 같아요 얘기했지만은 제가 제 스스로 절제할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뭐 방송국에서야 많은 분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긋나면은 조언해 줄 수 있는 분 있고 하지만은 네. 유튜브라는 건 말 그대로 막 흥분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실시간에 반응 보이고 이러면은 그 그렇죠. 자신감이 없더라고 저는. 거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댓글들하고 물론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유튜브 네. 하다가 좋은 댓글 달리면 기분 좋아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싶어서 선을 넘을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예를 들면 그 본 것 중에 요건 좀 비약이 심하다 하는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까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나왔지만은 네. 저는 그 주장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사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코에 갔는데 체코에 김정일의 동생이 김평일이 살고 있으니까 뭐 김평일에게 뭔가 돈을 주러 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추론이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정치인들도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하시는 그런 방송 같은 걸 제가 봤을 때는 검투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전쟁터난 장군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홍준표 대표께서는 어쨌든 그런 의혹들을 제기해서 정권에 반하는 정보를 이제 많이 내겠다는 의도가 보이고요. 아까 유시민 전 장관도 나왔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내가 정권을 방어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근데 두 분 다 아주 유의미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주자거든요. 지금 솔직히 서로 부인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거 저는 만약 그분들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일자리 만들려면 나는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뭐 약간은 호황된 내용일 수 있어도 방향성이 거기였으면 좋겠어요. 아, 정책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된다.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뭐 팩트 체크란 형식이지만 사실은 반박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분들이 장군이기보다는 검투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검투사를 보고 열광하는 것과 장군을 보고 열광하는 건 다르고 둘이 싸우는 목적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쉬워요 그런 부분. 아,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달라진 미디어 생태계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언론사들을 통해서 정치인이 메시지를 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유튜브라고 하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유튜브 하시는군요. 네, 저희 네. 녹색당과 저는 개인 채널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 채널의 이제 목표가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뭐라고 하시냐면 그 좌파 광풍 시대를 유튜브를 통해서 끝내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에 사용됐었던 그 우파 포퓰리즘 전략, 그러니까 대중들을 선동하고 오도하는 전략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전략들을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그 만들어내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시는 최고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어떤 우려점들도 저는 충분히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인들이 저는 그래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이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책임감. 사실 그 이야기, 발언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라는 것이 요즘은 정치인들보다 거의 정치인들의 무게만큼 연예인들이 책임지는 걸로만 보면 그쪽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도 훨씬 더 그쪽을 높게 하고 사실은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보면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보통 연예인들이나 그렇죠. 어떤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뭐 사실 뽀로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보든 그리고 뽀로로는 질문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 밥 먹이는 건 지금 엄마만큼이나 뽀로로가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과는 분명히 경계가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의 네.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그 지점에 당연하죠.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지난번에도 생각하십니까? 얘기했지만 정치인은 그 자기 팬층이 이야기하는 걸 얘기해 준 팔로워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딱 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유튜브는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쫓아간다는 것이 과연 리더가 할 일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고 저는 그래서 뭐 아까 뭐 이게 보수 진보 프레임 나눠서 보수가 선동하는 전술이다 이랬는데 솔직히 홍준표 대표가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김평일 이런 거 선동 맞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선동이냐면요.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하고 끝은 있어요. 가운데를 이상하게 채워넣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데 이런 선동이라는 거는 사실 진영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탄핵 국면에서 봐도요. 밑하고 끝은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 뭐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사갔다. 그다음에 뭐 그걸 대통령이 가져갔다. 그 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처럼 엮어내는 거 이런 건 선동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위를 지키면서 제대로 된 비판을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도 해내는 어떤 개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정치인들이 지켜야 되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그래서 유튜브가 그런 자극적인 언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팔로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의도들이 너무 잘 보여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혐오를 얘기하면서 좀 정치 혐오 좀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정치 혐오는 어느 정도는 이런 식의 좀 앞서 나가는 정치인들,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당장 우리 지금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검증한다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뭐 최순실 씨 100조 원 찾아오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말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은. 그렇죠. 그런 근데 것들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걸을 수 있게 저는 되는 그래서 능력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유튜브를 생각해요. 그냥 지금 정치인 나중에 어떻게 발전된 형태로 나타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의 유튜브하는 정치인들의 약간 모습을 보면은 아주 맛있는 불량식품을 좀 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맛있잖아요, 우선 먹으면은. 네. 그런데 끊기는 쉽지 않은데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유튜브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은 떡볶이나 이런 거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불량식품에 떡볶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학교 앞에 그때 먹었던 게 그 어렸을 때라 그런지 제일 맛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앞에서 팔던 지금 저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아마 그런 게 아니고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네. 이익을 위해서
불법 첨가물을 넣거나 네. 오히려 그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그런 불량식품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정치인의 목표라는 것은 아까 신재 네. 위원장이 선동이라 표현했지만은 그런 표를 얻기 위함보다도 국가 비전 제시가 그게 건전한 표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음해성 아니면 의혹성으로 해가지고 얻은 표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가 집권한다, 저는 그거 별로 반기잖아요. 제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약간 좀 컨텐츠가 있는 방송을 했더면은 하태경 의원님이 하태경 TV라고 또 하시거든요. 네. 맨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이거 건강한 건 또 사람들이 섭취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네. 제가 조금 두 분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한 것은 네. 예전에는 이런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젊은 정치인들이 선점하고 나갔다는 거죠. 뭐 꼭 이렇게 기성, 신예 이렇게 가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신예 정치인 축에 들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이런 미디어조차도 신예 정치인들은 진출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어떻게 수 있죠. 생각하세요? 사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비용을 많이 쓴 영상들이에요. 그 조명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신예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어서 그런 질 좋은 영상들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이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로 뛰어들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유튜브가 소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소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올바른 정치, 그러니까 건강한 미디어 메시지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사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셨던 정치인분들이 이불킥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간극에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네. 저희들 방송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 물론 정치와 방송은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 이게 재미가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의미가 있으면 재미가 없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잡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네. 정치를 저도 하면서 방송 평론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네. 요즘은 제가 최고위원직을 맡고 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평론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저도 경향성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 평론보다 좀 어려운 쉬운 게 없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지켜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남 까고 이런 거 쉬워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능력은 완전 다른 능력이거든요. 전원책 변호사 한번 나오시면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평론은 다 하시고 가셔가지고 왜 아무것도 못 바꿨냐고. 그렇게 역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당하지 마시고. 아이고, 여기 와서 가르치세요. 그거 나와요. 그러면 나와서 제 옆에 여기 좀 밑에 잠깐만 좀 계시다가 올라오시든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꼭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네. 완전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보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시원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시원하게 말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왜 그 똑똑한 정치판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람은 왜 안 할까? 다들 그거는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그 중간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채워넣는 비약을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요거 하나만 그럼 여쭤보고 짧게만. 두 분은 정치인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구독자 수나 사실 여기도 뭐 헛수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현실 정치로 이어질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현실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친밀감 있게 메시지가 다 와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지지율로 이어지기 쉽겠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잘못된 그 호도하는 메시지를 내고 나서 이후에 돌이켜보니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거나 팩트체크를 통해서 역공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격이 훨씬 클 수 네. 있다. 왜 선거 전날에 방송사가 가가지고 후보한테 내일 당선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진심으로 웃으면서 저 내일 될 것 같아요라고 한지 아세요? 몰라요. 자기가 가면 그런 사람만 주변에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날 다 좋아해. 근데 내가 왜 떨어지겠어라는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방송 매체랑은 다르고 구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일방 질문을. 전달에 가깝죠.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 뭐 유튜브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다 얘기해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으니까 네.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긴 하니까 네. 뭐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유시민 그리고 누구죠? 홍준표? 예. 대표? 그분. 네. 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씨, 유시민 씨, 홍준표 씨. 그 어느 쪽이 승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비유했지만은 두 분이 만약 장군이 되어 싸운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승자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검투사면 둘 다 집니다. 아, 그래요. 검투사가 이기는 게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저는 유시민 씨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영상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과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목표의 그 정의의 감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말이 팩트 체크지고 정권 옹이하겠다는 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목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아니 네.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는 길을 이제 지금 정권을 공격하는 이제 나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받아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권 옹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신다고? 뭐 영상에선 그러셨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진행을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초반에 물어봤어야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